매국노 고종이 거의 뭐 대선판을 흔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역사책을 썼는데 광화문 광장 지금 공사가 네. 끝났잖아요. 네. 이 민족의 축을 단악한 일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공사를 처음에 주도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아, 같은 맞아. 반 100% 구라예요. 태조 이성계하고 네. 풍수라에 배척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저 광장 만들어 놓고 나는 풍수 잘 몰라. 그렇습니다. 배단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남대문 말고 동대문도 있고 서소문, 서대문 뭐 있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왜 서대문은 왜 안 없애면서 남대문, 동대문을 왜 남겨놨냐? 그 이유가 일본의 영향이라는 거야.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채널 고정. 임재 여러분 채널 고정. 임진왜란 때 갓도 기요마사로 이름 들어보셨죠? 유명한 그러니까 두 인물이죠. 선봉장이 있었는데 갓도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네. 이 두 사람이 서로 박 터지게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한양 점령하려고, 네. 한성을 점령하려고. 그런데 갓도 기요마사 먼저 들어오고 네.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으로 또 입성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왔더니 벌써 저 한양은 선조는 벌써 도망가 있고 그리고 경복궁은 이 열받은 백성들이 불켜놨고 이랬죠. 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네. 일제 때 총독부가 조선에 있는 유적들을 보물을 만들면서 그 지정을 하면서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번호를 매겼겠죠. 네. 그때 남대문이 조선 보물 1호, 2호가 동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호, 2호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관리 번호죠. 관리 번호죠. 네, 관리 번호. 관리번호.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 보물이 생기면은 네.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번호 빼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놨는데 그런데 남대문 불타고 나서 그 즈음에 서울대 대학 그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발표 석사 논문 하나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본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어떤 일본 학생이 석사 논문 썼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 일제 때 있었던 어떤 사료 아주 잡지책에 난 거 하나를 끄집으면서 이런 거예요. 썬데이 서울 같은 거. 네. 예. 그러면서 여기 그 사람이 그 요미우리인가 마이니치인가 그 주필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예. 하세가와 요시미치한테 네. 그 당시에 총독한테 남대문을 부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갓도 기요마사가 여기로 입성을 한 흔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교통에 불편하더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오케이. 그러면서 보물 1호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갖 신문, 방송 그러니까. 다 나오고 가뜩이나 남대문 불타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게 국부 1호가 된 사연이 이거라니까 벌떼같이 국회에서 뭐 저 문화재청 청문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번호가 없어져 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 지금 번호 없나요? 지금 국부 다 몽다 국부예요 지금. 근데 정말 너무 이게 바로 좌파제 선동 정치가 진영 가리지 않고 이게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특히 일본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쪽 진영은 그걸 정치적으로 써먹고 있을 뿐 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기본적인 거대한 괴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 이게 국부 1호가 됐는가? 네. 그러니까 보물 1호를 국부 1호로 한 거는 일제 잔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체계를 워낙 잘 만들어 왔으니까. 예. 근데 보물 1호로 된 거는 이 자료를 봐도 저 자료를 봐도 모든 자료를 봐도 아무 가치 판단하고 상관없이 관리 번호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걸 맨 처음 만든 거는 세키노 다다시라는 저명한 일본의 건축 사학자. 네. 이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네. 전국 8도의 조선의 유적들을 조사를 하면서 남대문, 동대문 그리고 원각사지 탑 예. 등등등등을 이렇게 경성에 이렇게 해놓고 네. 그때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그대로 번호가 붙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건데 그 석사 논문 하나가 딱 나오고 이 남대문 불난 거하고 맞물려서 갑자기 대중이 들끓더니 이제 번호가 사라지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일본이 정한 거하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정한 거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학자가 정말 그 중에 그러니까 딱 보고 정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맞습니다. 정했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봐도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대문이 지어진 게 한 1460 뭐 1400. 조선 개국과 함께 네.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정말 그리고 또 잘 만들었어요. 그 예, 분명히 예.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남대문한테 올라가면 다 잘 보여. 교수님은 왜 술도 치고 올라가요? 사실 우리 같이 역사 잘 모르는 사람은 역사가 진짜 선동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역사가 가짜 뉴스 만들기가 참 쉽고 그리고 역사라는 게 굉장히 명분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역사를 들먹여 버리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네. 그 석사 논문의 지도 교수가 네. 이태진 교수였습니다. 네. 이태진 교수는 누군가 하면
고종은 개혁군주여 독립을 열망했던 가련한 황제라고 늘 주장하는 분이세요. 주장은 자유지만 하여튼 그분이 이 논문을 지도를 했는데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논문은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네. 고등학교 리포트 같은데 이게 왜 연도도 다 틀리고 네. 아니 사실관계 다 틀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광기에 그냥 대중이 선동돼서 국고체계 관리번호만 애꿎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데 고종이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일본이 무섭다고. 네. 근데 아관파천 때 이제 갔던 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금 고종의 길이라고 지금 예. 문화재청이 좀 더 하고 있잖아요. 뭐 더 킹스 로드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고종이 아관파천 때 걸었던 길을 또 보존해갖고 막 또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이 고종의 길이라는 걸 잠깐 지금 말씀드리자면 1896년에 고종이 1년 동안 만 1년에서 한 며칠 빠지는 1년 동안 러시아 공상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때 친러로 돌아서서 네. 완지 1년 동안 친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만든 게 대한제국인데 네. 경복궁에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언비라고 때 상궁을 태운 가마 속에 숨어서 네. 러시아 공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거는 맞는데 어느 길로 갔는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어떻게 했냐면 길이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딘가 하면 이 경복궁 덕수궁 뒤편에 네. 구세군회관하고 미국 대사관저하고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어요. 예, 길이 있습니다. 예쁘장하게 이렇게. 네. 그 길을 보면 지금은 없어진 러시아 공산으로 가는 길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거를 이 문화재청이 고종이 도망간 길이라고 해서 단장을 해서 고종의 길 이름 붙였거든요. 네. 그 근거가 뭐냐면 미국이 그린 지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킹스 로드라고 적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킹스 로드가 그려지려면 이거는 고종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종이 악원 파천할 때 썼던 길이다. 네. 그리고 이거를 자기 문화재청이 이걸 복원하거나 보존하려는 이유는 구국의 사명을 띠고 잠시 피신했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창피한 길이 네, 아닌가요? 저도 창피한 거죠. 그 성조가 그 임진왜란때 명나라 도망가려고 도망간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런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네. 또 그때 지도를 다 뒤져봤어요. 지도를 뒤져보고 다 뒤져봤더니 그 길이 사실은 첫째 사방으로 네. 담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막힌 담벼락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길은 문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 공사로 들어간 길이고 네. 하나는 영국 공사로 들어간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열강들 러시아, 영국, 미국이 셋이 자기네들끼리 쓰던 길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왜 킹스 로드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킹스 로드라고 적어놓은 그 요만한 지도인데 네.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그 문화재청이 내건 근거인데 네. 이걸 자세히 봤더니 공사관이 아니라 미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어 영어로. 그리고 킹스 로드로 적힌 거는 해독 불가능이에요. 뭐냐면 60년대 70년대 때 거기가 미국 공사관이 아니라 대사관은 저기 그 광화문에 있고 네. 여기는 대사관저로 쓰일 때 네. 그때 어떤 행사를 위해서 만든 약도였던 거예요. 아. 그 거기에 보면 저 철제 펜스도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대사관저라고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짬뽕을 섞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놓고 명분은 구국의 일령을 띠고 잠시 피난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웃긴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이게 더 뭐 그러니까 부끄러운 뭐 치욕의 역사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후세 사람이 본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사실이 어긋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고종을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고종이 뭐 피신한 건이 아니라 정말 구국의 일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왜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뭐가 앞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투입된 돈이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햇볕도 못 쬐게 햇볕밖에 못 만들어 놨는데 한 110m 거기에 들어간 돈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
아마 그 동네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한 뭐 1, 2억이면 충분히 세멘 깔아가지고 끝날 건데 타지마 10번 갔다 올 돈이네. 진짜 화가 나네 그것도 그냥. 공군 2호기로.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가 된지 모르겠는데 네. 그 돈을 쓰려면 어디서 쓰는 주체가 있겠죠. 네. 그것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위한 명분은 뭘까? 고종의 구국일념이다.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세 개가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 때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였어. 그리고 완공 및 진행이 문재인 정부 때였던 거예요. 반일에 관해서는 네. 일단 진영이 별로 작용 안 해요. 대신에 이쪽 진영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쪽 진영은 반일에 대해서 팩트를 모르면서 진행을 하고. 네. 왜냐하면 반일하면은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일의 용도가 다른 거죠. 하나는 무식하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악의적이고. 그래서 괴담이에요.